그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니까 보실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순위를 랭킹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모여서 그 말을 잘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남의 지자학생이지만 또 얼마나 또 공동이나 아니면 이런 전달력이나 이런 게 좋은가. 아무래도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연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수원시 자체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더라고요. 신청해 보니까. 스크립은 누가 자기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본인들이 만들고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공동관입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말하기 대회의 어떤 그 주제는 한국어 그리고 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런 주제로 저희가 말하기 대회를 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갈고 닦은 그런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그리고 우리의 민족 유산인 한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수경 지사장입니다. 올해 이렇게 좀 그 새로운 형식의 특별한 장소에서 그 행사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좀 의의가 깊고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또 고등학생 그 고2 상급반 학생 위주로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연구소가 지금 에어컨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올해만 여기서 하게 돼 있고 내년에는 변함없이 한국학연구소에서 행사를 치를 겁니다. 저희가 올해가 16회째인데요. 말하기하고 글짓기 대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 한국말 실력을 또 그 하고 있고 이제 심사는 11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글짓기 대회 대상자와 말하기 대회 또 그 수상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수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짓기 대회는 굉장히 한인 단체들과 더불어서 그 한국 진출한 하와이 유명 기업들이 또 지원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 대회는 아마 수상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또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먼저 제가 교수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메리 교수님, 잠깐 일어나세요. 그리고 장수미 박사님. 요즘 굉장히 많이 언론에 스팟을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아나로아 고등학교에 이제 한국어 클래스를 이제 그 개강을 하셔서 꾸준히 또 가르치고 계시는 김순영 선생님. 그리고 그 한인사회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계신 제임스 리 변호사님. 오늘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글짓기 대회 주제는 그 신청서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 밑에 주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말하기 대회 관련하고 또 저희 행사를 계속 공동 주최하고 계시는 공동관 교수님 이제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서 행사 그 말하기 대회 여러 가지 그 안내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정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공동관입니다. 일단 오늘 한글날 569돌, 569돌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큰 잔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주관해 주신 하와이 한국일보 그리고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선생님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행사를 또 도와주시는 농학대 그리고 또 요리사님 도움을 오시고 맛있는 짜장면 그리고 떡볶이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러 후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한글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이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오늘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쪼록 평소에 이제 갈고 닦은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 한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대회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기 대회는 주제가 이미 나갔지만 한국어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세 가지로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대회 평가 기준은 정확도, 유창성, 그리고 전달력, 다음에 감동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대회는 여기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글짓기 대회는 옆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C, I think. Also the same. 네, 본격적으로 말하기, 글쓰기, 글짓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 명의 말하기 대회 참가자가 있는데 이 중에는 글짓기 대회를 동시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하기 대회 참가자 중에서 지금 이채원 학생 말고 또 글짓기 대회 참가하는 학생이 있나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다희 학생, 제수분장. 그리고 또 있나요? 장다희부터 라이언까지 다 나가고 장다희 라이언까지요? 뒷페이지에 조셉 댄슨 장다희부터 라이언까지 라이언까지 다 나가고 다음에 뒤에 조셉 간슬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글짓기를 참가하는 분들부터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다희 학생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이채원 학생도 같이 먼저 하고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거기 앞에 다시 돌아가서 강은혁 학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서는 원래 본인들이 표시한 수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본인들이 체크한 수준별로 저희가 초급부터 고급까지 그렇게 원래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짓기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하고 길만 스칼러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길만 스칼러십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verseas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장학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플래그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길만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저희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지금 학부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대학교 플래그십 프로그램 6기 졸업생인 오병택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 115기 졸업방인 세연나 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께 한국어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미국 연방 정부가 제공해주는 길민 장학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 저희 발표는 영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Okay, so good morning everyone. I'm Joseph and this is Seon. And we want to talk to you guys briefly about the Korean flagship program and the federally funded Gilman Scholarship Program with you guys today. So just a brief background on the flagship program. It's a federally funded program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it has the objective of fostering experts in various languages that are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So there's various flagship programs across the continental US, including Chinese, Persian, Russian, Turkish, and of course Korean. And while there's dozens of other language flagship programs across the US, the Korean flagship program at UH offers intense Korean courses, many scholarship opportunities, a one-year study abroad, and even a guaranteed intern position in South Korea. The flagship program has not only taught me professional level Korean, but also professionalism in the real world. Our program welcomes and even highly encourages students to have a second major to specialize in Korean. So if you guys want to be fluent in Korean and get an opportunity to study abroad in Korea with a lot of scholarship opportunities, I highly recommend joining the Korean flagship program. Okay,
Okay, so Seon is gonna talk to you guy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Gilman Scholarship. Yeah, so 보니까 꼭 영어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I guess since we prepared in English, we'll speak in English. So before I jump right into the Gilman Scholarship, I'd like to talk about study abroad. I think many of you either visit or will probably study abroad in Korea. But for those of you who are, in that state of 고민, whether to go or not, one of my good friends said that going to study abroad was one of the best, like the second best decision of her life. So like it is pretty important. And I think two things that prevent students from going to study abroad is the fear of getting academically pushed back and also financial difficulty. So I know many students who have managed to graduate with an undergraduate degree in 4 years, including a one-year study abroad. So it's not impossible. I think it is very possible if you are willing to work hard enough. And second, financially speaking, I think many students look at the price tag and they think study abroad, is really expensive, and even with some form of financial support, they might not be able to cover enough, and like the financial burden will still be too great for them to study abroad. So if you're in the flagship program is federally funded, so a good portion of it is already covered. And if you have any external support, like that only goes to help cover, more, maybe not all, but more, a good portion of it. So out of those scholarships, there's a few big name ones. I'm sure you know Boren, Gilman, and Fulbright, etc. So I think Gilman Scholarship seems to be a pretty good scholarship because you need to receive the Pell Grants. So you have to have you need to show some form of financial need, and it's also applicable towards a minimum of 4-week study to 1 year. So you can use it to study abroad for the summer, also for 1 semester, 1 year. So I know you guys are just trying to remember your topics for the 한글 지키 대회, but I think if you can keep this in mind, I think it'll help you in the future. So 한글 즐겁게 보내시고 수고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도 사람도 둘 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국어사전입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오면서 한국에서 산 국어사전을 소중히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국어사전은 늘 제 스승이자 또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이기도 했죠. 지금 하와이에서는 제 책상에는 매일 이게 놓여져 있어서 놓여있지 않으면 찾을 정도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국어사전 안에는 빼곡하게 많은 우리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알알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국어사전은 저에게 만나고 충실한 보물 같습니다. 국어사전이 제 스승인 이유는 첫째, 국어사전이 우동이나 버스같이 이제는 우리말처럼 들리는 단어들이 왜 이러라는 것도 국어사전을 통해 알았고 어려운 단어들도 국어사전을 통해 알았습니다. 국어사전이 제 스승인 이유는 둘째, 인내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래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 아닌데 국어사전에서 사전을 통해 단어를 찾다 보니 인내심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이 제 친구인 이유는 첫째, 국어사전은 항상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서 제 친한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놓여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찾을 정도로 제 친한 친구가 되었죠. 둘째, 친한 친구는 위로와 충고를 해주는 것처럼 국어사전도 저에게 위로와 충고를 줍니다. 잘 몰랐던 단어들, 쓰임을 잘 몰랐던 단어들, 그런 것들을 바르게 쓰라고 충고를 해주고 시나브로나 미리넬 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 우리말들로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나라 말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손에 잡을 수 있는 물건 중에 꼽으라면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국어사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자랑스러운 우리말을 더욱더 바르게 알려주는 국어사전을 더욱 스승과 친구 같은 국어사전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당연히 한국이죠. 점수 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성형, 드라마, 아이돌, 그리고 김치예요. 저도 그 부분들이 한국 문화가 사회를 연결시키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 존재에 가장 큰 영향을 줬으니까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너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 아니면 너 미국인이잖아. 뭔 소리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저에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 부모님이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쓰시는 언어, 그리고 한국 같은 아름답고 번영한 나라의 사람이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 덕분에 가치와 함께의 의미를 배웠어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나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1등하면 다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누군가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면은 다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이런 나라의 사람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만 익숙했던 저는 늘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법적으로 미국인인 저는 한국을 늘 그리웠어요. 이상한 것은 제 출생증명서랑 여권을 보시면은 미국이 법적으로 제 집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19년 동안 쭉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한국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늘 한국이 그립고 생각이 났어요. 정말 눈만 감으면 지하철에서 다음역은 수의역입니다. 내리시는 왼쪽입니다. 가 생각이 나고 담배 연기 가득 찬 노래방도 생각이 나고 버스 안에서 제가 싫다고 해도 꼭 가방 들어주겠다는 아줌마들이 너무 그리워요. 근데 길거리에서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놀면서 돌아다니던 생각도 떠오르고 제가 자주 놀러갔던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생각이 나요.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한국 덕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한국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른 수업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시작이며 제 인생의 미래입니다. 제가 그 보육원에서 사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꼭 하는 말이 누나 내년에 꼭 와야 돼. 졸업하고 꼭 와야 돼. 우리 잊으면 안 돼.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제 미래가 한국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쭈쭈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친한 한국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메시언입니다. 우리는 5살 때 일본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연이를 만났어요. 시연이는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 아주 밝고 친절해 보여서 친구가 되는 것이 비교적 쉬웠죠. 또한 우리 성격은 물론 마음도 잘 맞아서 빨리 챙겼어요. 그 후에 우리는 3년 동안 학교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제가 갑작스럽게 하와이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에 10년 만에 시연이를 다시 만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연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3개월 동안 한국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며칠 전에 시연이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주 오랜만이어서 갑자기 연락하기는 좀 어색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가기 일주일 전에 용기를 내어 페이스북으로 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연락이 잘 됐고 서울에 도착한 후에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치 좋게도 놀랍게도 우리는 서울에서 서로 겨울 지하철역 주정거장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여름 내내 우리는 서울에서 여러 곳을 구경했고 가끔 시연이네 집에서 쿠키와 마카롱을 구워 먹기도 했어요. 실은 제가 마카롱을 잘 못 굽는데 시연이는 진짜 잘해서 구울 때 보통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그날은 긴장을 많이 했고 마음이 설레었어요. 게다가 1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연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보자마자 시연이지? 찌좀 봤지? 이렇게 하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매일 좋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눠서 기뻤어요. 그리고 한국어 수업 때문에 힘들어서 저는 가끔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시연이가 항상 힘내,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아자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리고 밥이나 빙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한국어로 말하기에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물어보면 다 귀찮아하지 않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많이 배웠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여름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 10년 동안 우정을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 배우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어학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를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본어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어가 너무 어려웠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어 배우는 것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장학금을 목표로 3개월 동안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콜리지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 여름 학기 동안에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 친구들이 많이 그리웠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더 배우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면 제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에 마침내 제 전공을 한국어 플래그십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통해 공부하면서 간단한 문장이나 표현을 빨리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요. 그런데 고급 문법과 어휘를 배우면서 한국어가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지만 뜻이 여러 개인 단어가 많고 같은 뜻인데 한글과 한자로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자어와 외래어를 함께 쓰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려울 만큼 흥미롭기도 합니다. 같은 문장인데도 띄어쓰기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은 조사인 가의 띄어쓰기가 바뀌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차이까지 제가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국어 배우는 이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린이고요. 오늘 저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영향을 준 제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한국 친구 2명 덕분에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2013년 가을 학기 개학 직전에 일본 문화 동아리의 바비큐 파티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 이름은 한수훈입니다. 우리 같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났고 놀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아서 배우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은이가 자주 문법을 설명해주고 숙제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사실 수은이를 못 만났으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어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수훈이에게 연락해요. 수훈이 말고도 한국어를 배우는데 영향 준 또 다른 한국 친구 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2014년 봄학기입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중에서 한 학생은 눈에 띄었어요. 그 학생 이름은 이정욱인데 다른 유학생과 놀 때 영어를 자주 쓰지 않고 겁을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욱이와 친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정욱이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매주 한 번씩 만났고 밥을 먹고 영어로만 대화했습니다. 정욱이는 영어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했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계속 영어를 연습했어요. 청욱이처럼 저는
한국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매일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돌아왔을 때 청우기를 만났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름 방학 동안 청우기 영어 실력이 늘리고 또 영어로 더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켈 라이널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여 다큐멘터리 주제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특한 날에는 이서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무술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서렁 다큐멘터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 본 후에 제 생각은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서렁, 이 씨는 저에게 철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잠깐만, 철학? 이제 정치자들은 헷갈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서렁을 강한 무술인으로 알 수 있으나 이서렁은 무술 잘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서렁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전공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던 책에서 도움을 주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비결은 모든 것보다는 기쁜 기억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란 꼭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란 역할은 사실은 대상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한계가 없다. 고원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또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한 반대 대답은 그래서 왜 이 말은 저에게 중요할까요? 왜 이서렁 제가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이서렁 무술 기능 말고는 철학 인형 말고는 이 두 대학은 몸과 머리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서렁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이서렁 같은 경혈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물수 말고 학교, 건강, 사회생활과 평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서렁 따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한국 이름도 있어요. 아버지 쪽에 유일한 손녀라서 기쁠 희야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오늘은 한국어
그리고 나라는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말. 제 한국말은 부족한 면이 많아요. 저 같은 한국어 정규 교육을 실제로 받지 않는 재미교포 2세는 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좀 할 수 있지만 한국말로 무엇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친척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말로 어떻게 잘 설명하기 위해 15초 동안 계속 만 중얼거리면 제 친척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희야 답답해 그냥 영어로 말해. 집에서는 아빠와 오빠랑 평소 영어로 말하지만 저는 엄마랑 영어와 한국어를 재미있게 섞어서 말을 합니다. 한번 엄마가 희야 네 이쁜 엄마 나간다 저녁 때 알비바으로 말하셨어요. 그럼 저는 네 오케이 잘 갔다 컴백홈도 노래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다른 때는 저는 엄마한테 미스 엄마 고객님 오늘 무슨 드링크 should I get for you? 그럼 엄마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또 노래를 하셨어요. 네. 사실 예전에는 엄마랑 거의 영어로만 말했어요. 하지만 4년 전에 제가 한국어를 향상시키고 싶어서 제가 엄마께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내가 꼭 원하는, 꼭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Can you help me? 엄마가 제 꿈과 부탁을 듣고 나서 나를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희야 고마워로 대답을 하셨어요. 제 꿈은 동아시아의 한일 관계 연구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본어와 일본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올해는 대학원 신입생으로 한국학으로 전공을 정했어요. 4년 전에 제가 엄마께 부탁했던 것은 영어 대신에 한국말을 더 사용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제 한국말이 더 늘었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한국어 403의 수업을 배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국어를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훌륭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스 모리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저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공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한국에 갈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한국에 1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기회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편의점처럼 편안한 곳에 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실제로 한국 생활 좋아서 미국 돌아오기 싫었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에 제가 한국에
한국에 대해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모두 저 때문에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미국 생활에 다시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당연히 한국을 많이 좋아하지만 이제 장점도 단점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인 아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갔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제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한국을 여행을 왔어요. 남자친구는 하와이에서 자랐고 영어밖에 할 수 없는데 일본계 미국인이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자주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계속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척했어요. 한 번은 박물관에 갔는데 아내와니 남자친구에게 박물관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머리를 끄덕 겹고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이 경험이 재미있기도 했고 이 일화를 통해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백인이니까 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조금만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놀랍기도 하고 행복해해요.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한국 덕분에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인입니다. 저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합니다. 한국어는 4년 전에 커필라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어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교 완하면 해야 돼. 일도 안 하면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졸업한 뒤에 일은 하기 싫었고 하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그냥 커필라니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스포츠와 운동을 많이 좋아했으니까 커필라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개인 컨강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그 과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관뒀어요. 휴학하는 동안 어떤 한국인 여자친구와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한국말로만 말씀하셔서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하나? 나쁜 말을 하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직접 듣게 된 경험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성공하고 싶은 의욕이 아주 많아져서 2년 동안 휴학했다가 다시 커필라니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기로 했어요.
그때 전공을 바꾸어서 어느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원래 한국어는 배울 생각이 없었지만 마지막 때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과 아주 친해져서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한국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니까 직장에서도 한국인 선생님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더라고요.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요즘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알고 보니 저희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현진이라는 아이였어요. 현진이와 점점 친해져서 나중에는 서로를 형제처럼 대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한국 교회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저를 이상하게 만지고 여주 친구 있냐고 하고 키가 왜 이렇게 크냐고 묻고 미국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현진이네 집에서 영어만 썼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화해대학교의 한국어 플렉시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저에게 완벽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대학교의 한국어 플렉십에 합격하기에는 성적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꼭 합격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천문대 한국어 수업이 있는 천문대에 다니면서 제 성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계속되었죠. 그 제일 가까운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전문대 학교는 텍사스에 있었어요. 텍사스 주에 달라스 들어보셨죠? 제가 짐을 다 싸서 혼자 텍사스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텍사스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돈도 없어서 2달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물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고 밤에는 맥도날드에서 숙제를 하고 아침에는 학교에 있는 허름한 라커룸에서 샤워를 했어요. 낮에 공부했던 책들은 밤이면 제 베개가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와이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어 플렉십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2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4년 5월에 마침내 하와이대학교의 한국어 플렉십에 합격하기 소식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신나서 소리를 너무 지르는 바람에 도서관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 날이었죠. 텍사스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되었을 때 하와이로 오기 전에 제 한국어 실력을 더 높이려고 밤마다 5시간씩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더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와 계신 친구들과 선 후배님들에게도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혁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말할 때 저는 5천 년의 역사를 느낍니다. 저는 더한 더 다른 5천 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세종대왕부터 케밥같이 저는 제가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렵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에 열정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공군으로 일하셨는데 실은 축제, 추운 겨울, 무더운 여름, 그리고 88 올림픽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국과 한국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케밥과 한국 문화가 인기 있었고 저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한국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ROTC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한국어 프로그래밍 플래그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에서 공군으로서 자부심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루토입니다. 제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사는 제 꿈은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 꿈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다른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자메이카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사용했습니다. 자메이카 모토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out of many, one people, 이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를 안 배웠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지만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 4개 연어 수업을 들었지만 제게 맞는 언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유연한 곳에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집에서 심심해서 인터넷을 통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던 중에 갑자기 회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왔습니다. 각식탈이라고 하는 한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놀라운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자막 읽기 싫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두개 이성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고 싶었고 유연한 기회는 한국어를 알게 되고 배우기 시작 행복합니다. 말로 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어렵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된 것을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 커튼 플로리다를 떠나서 하와이로 왔고 저 생신 위에 많은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제 자신 보면 항상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게 한국어를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간 델린이라고 하고 제 주제는 한국어 그리고 나입니다. 저는 7년 전 K-팝을 처음 알게 되었고 노래 따라 부르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한국어는 그저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취미생활로 혼자 가요를 듣고 드라마를 많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서 제 안에 있던 한국어의 존재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어는 저에게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예요. 특히 제 학생들과 저와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첫 학기에 그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뽐낸 것을 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제가 교실에서 봤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고 그것은 아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신우찬이고 반에서 영어 잘 하는 학생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잘 떠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뒤를 보니까 우찬이가 친구를 창문 밖으로 반쯤 밀치고 있었어요. 교실은 2층이었는데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찬이를 생각하면 평소에 장난치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음 학기 어느 쉬는 시간에 우찬이랑 얘기하다 보니 우찬이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법대에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찬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제 한국어가 부족해서 더 자세한 질문은 못했고 우찬이도 영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쉽게도 우리 대화는 Oh, that's nice! 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우리 학생들을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은 저와 만나지 못한 2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학생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는 것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학생들을 다시 만났을 그날까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킴 두 명 있어갖고 저 한국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할 때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은 저 이야기에 입부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드리게는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특별한 중요한 사건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저는 생각할 때 한국어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집에서 가족끼리랑 자주 한국어 대화하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어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저 얘기할 때마다 한 80%는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환학생 1년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충분하고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그리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잘 못하니 그거 발견되니까 다 영어 수업만 들었습니다. 네, 그 수업 안에 제일 재미있는 수업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수업은 심리학 수업입니다. 왜 재밌으냐 이유는 그 수업은 그 교수님이 진짜 잘 가르쳐 줘갖고 흥미도 생기고 진짜 저한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 끝나고 방학이 시작하는데 그 교수님을 자주 만나서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 학기 초에 그 교수님 지하철에서 또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저 교수님이 저한테 진원아 잘 지내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냈어요. 근데 날씨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졸라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교환학생 첫 번 학기라서 한국어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친구들 그냥 사귀면서 한국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자주 사용한 말이 졸라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그 말 졸라가 매우 아니면 영어로 very이라고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잘 외우고 싶으면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사용한 후 교수님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해지고 저한테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이상한 느낌, 이 이상한 분위기 느껴서 도망가듯이 나갔습니다. 이 사건 후에 친구 물론 전라가 나쁜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교수님 좀 손을 빌으면서 교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잘 잘 몰랐어요.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어 더 열심히 배우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모르면 좀 부끄러워갖고 모르는 한국어 표현이 올라오면 저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겁이 있었습니다. 그 겁이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람들이 저 판단하면서 바보라고 부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특별한 경험 후에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뭔지 물어봅니다. 저는 저한테 저에게 이 특별한 경험이 부끄럽지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절대로 부끄럽지 말고 저처럼 이 망신당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부끄럽지 말고 용감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혁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학부 때만 하더라도 미래가 창창한 예술학도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갈 때 신매체 예술학이라고 해서 다소 생소한 전공을 선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음악에 미쳐 있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타만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2015년쯤이면 에픽하와 같이 월드 투어를 하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때 2학년쯤 돼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인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주 유명한 예술가였고요. 저희 학교 안에 설치 미술을 설치할 막 정도의 이제 아주 저명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있었던 것은 불상과 망가진 텔레비전을 대비시켜 놔서 그 동서양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이분은 바로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신매체라는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라도 뵐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그 선생님의 작품이 있었던 것은 저에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준 씨께서는 매스컴과 텔레비전을 사용해서 서양의 엘리트주의적인 예술을 비평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평등함을 이뤄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평등해지는 사회. 비록 백남준 선생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 21세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만 하더라도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랄까요? 때문에 저는 이제 순수 예술가의 길을 갈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졸업 후에 독립영화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뭐 즐거움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겸손한 페이 때문에 예술의 길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매이다 결국에 하와이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 대학교 시절 꿈은 접었지만 아시아와 북미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백남준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 저 스스로도 하와이에서부터 실천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반항의 대회를 마치겠는데 모두 지금 만학생들이 빠져나갔네요. 평소에 이제 연습했던 그리고 또 이번 대회를 나오느라고 다들 이제 원고도 만들고 또 자기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밖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짜장면하고 뭐 떡볶이도 있고 하니까 또 글짓기 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더 재밌게 즐기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want to write my whole 할 수 있어. I'm so wrong. 저도 좀 찍어주세요. Oh, do we get to do that? That's so fun. 그래서 이 칸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내년 똑같이 쓰면 돼. 네. I probably do it in. Give me that. 이게 뭐야? 책자야? Honestly, we could have just brought the 짜장 냄새. 또 담아내기 양파라 그러죠?